자, 이제 박정희 기념관 재단 형식 때문에 비슷한 점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또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장소도 누가 정하느냐? 과연 이걸 어디, 현재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거잖아요. 자, 김남준 기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위치와 관련된 얘기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이렇게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 쪽에 짓는 건 어떨까요라고 신원 그 미상의 남성이 말을 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자신의 의견이 뭐 파주나 용인, 네. 고양 쪽, 경기도 북부 쪽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파주와 고양이라면 이제 저 자유로 중심으로 이제 북한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점심 식사를 나누면 나왔던 대화, 박정희 기념관 현재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로 정할지 대화를 하네요. 소개합니다. 기념관 건립지라 그러면 서울의 쪽에는 어느 쪽이나 그리고 한가지 서울의 중심에 어려우면 고향 기념관을 남북 통일이었을 때 그야 보통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북쪽은 좀 가까운데. 그래서 거기 부분이 어디죠? 그러면 양평관이 예, 파주, 경기도 쪽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 경기도 쪽 거의 브랜드들만 군사 보호지에서 하면은 용인이랑 땅값을 들렸습니다. 용인에서 그런 걸 때 부산이 고향은 어때요? 고향 그쪽은 어떠죠? 정부한시라고 연구조치가 어디죠? 기대보다는 이래가 네, 이래재단. 이건 이제 경기도 남부 쪽 성남시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만 어쨌건 재단의 위치, 기념관의 위치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 좀 더 큰 뜻을 갖게 됐나 보죠?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봐도 네. 세 사람 대화를 보면 최순실 씨 대화가 제일 좀 정치적이고 좀 감이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하면 네. 그린벨트 지역 많은 거 아니냐. 또 전두환 이래재단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여러 가지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남북 통일에 관한 나름대로 소리 없이 네. 또 노력도 했었고 네. 또 어떤 냉전 체제 그런 네. 부분이 또 컴플렉스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아버지의 장단점을 네. 일시에 상쇄를 하면서 통일 네. 지도자의 이미지. 그럼 그건 자연스럽게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좀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북한 쪽과 가까워서 해서 아버지의 어떤 통일 업적도 부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통일 지도자 이미지를 동시에 일거양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좀 모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 대통령 기념관이나 이런 걸 구경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외국 나가는 거 얘기인데 중국과 미국이라는 지역이 거론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손문 기념관이나 장제스 기념관, 그냥 대만이죠. 그쪽을 가서 한번 보자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이제 링컨 기념관 같은 거를 가서 보자는 내용들을 최순실 씨가 직접 그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 그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네. 최순실 씨가 해외 순방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 옷의 코디도 만들어주고 일정도 뭐 봐왔다는 그런 의혹들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1999년 그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죠. 그 의원에게 어디 중국에 가서 한번 보셔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을 뭐 얘기하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제 대만에 있는 손문 기념관, 순원 기념관, 중국식 발음으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중국 신의 혁명을 주도한 사람, 국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저런 기념관을 벤치마크하고 싶어서 중국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뭐 그런 대화가 오갔던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여기가 장개석 총통을 기리는 그곳이죠. 중정기념관인가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대만의 수도 타이완 한복판에 있는 이곳입니다. 이렇게, 자, 떠나간 지도자를 기념하는 기념관. 지금 이제 링컨 기념관 워싱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 보고 계신데 저런 것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지어야 할지 글쎄 제가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2000년 언저리에 미국에 가서 또는 대만에 가서 저런 기념관 봤다는 것까지 기사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최순실 씨의 어떤 아이디어나 건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또 행동으로 옮겼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국정농단의 사태가 네. 뿌리가 상당히 깊고도 오래됐다라는 것을 이번 녹취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음성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대만, 워싱턴. 그런데 구심점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유의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 견학 가야 될 필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 기념관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휴대폰 얘기를 돼 있어? 기념관 대만에서 장례식 총통 그래요? 대만에서 상당히 큽니다. 이거 잘돼 있을 것 같아요. 아들 국보 선물 기념관 그런 장례식 총통 위에 가서 자기들이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심점을 따고 대통령이 기념관을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야 저희가 장래에는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됐으면 몇 군데 가서 가서 보내도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은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얼이 제일 잘 되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정확히. 그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 되면 한국에 하면서 아주 작동자들 한국 경험 한국 크죠 꽃들 그거 경전정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녹음기라 깨끗하게 녹음되지만 그때 자막 없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갔는데 김남준 기자, 강아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었고 네. 예, 그 소리 전문가도 이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있던 건물 주변이 주택가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일반 가정집이나 뭐 식당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나 지금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분들이 왜 녹음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설명을 혹시 좀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지금 여러 추정하는 단계이긴 한데요. 네. 결국엔 이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어떤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회의록을 만들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 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정호성 비서관이 그 네.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좀 녹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왜 녹음했냐 그 추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 와가지고 아까 그 지시가 뭡니까 묻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저 때도 의원 시절인데 이 실무자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한 이야기를 잘 녹음해가지고 네. 두 번 묻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실무가가 그래서 녹음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만의 중국의 국부 순원 그리고 이제 장개석 총통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구심점을 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중심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말 습관 가운데 구심점이라는 말을 자주 썼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대통령은 이 구심점이라는 말을 종종 쓰셨더군요. 소개합니다. 그거 완전히 흐트러져갖고 하나 구심점을 갖다가 구심점을 줬어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는 구심점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센터가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흔들리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겠죠. 그 말은 맞는데 네. 언어 습관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판사 때 제가 무지하게란 말을 참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배석 판사님이 저보고 부장님 이거 아십니까? 저녁 먹으면서 네. 부장님이 무지하게 말을 무지하게 많이 쓴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구심점이란 말을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있죠. 네. 이게 분산하고 반대말 아닙니까? 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생각 자체가 네.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은 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게 구심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 습관과 자신의 어떤 아까 지가 공중가 아는가 봐. 이런 거는요, 결국 자기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 구심점이란 말이 그렇게 아마 쓰이진 않나,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채널A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실무자 두 사람의 1999년 여름 대화 음성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김남준 기자 직접 입수하고 취재하고 분석하느라 좀 수고하셨는데 오늘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순위 보겠습니다.